지금부터 보시는 이런 파트를 한번 아이언키드에서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형상은 가장 먼저 바닥을 먼저 깔아놓고 옆을 붙이고, 물론 순서는 차이는 없지만 저는 바닥을 먼저 깔고 작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200에 80짜리고 두께는 10T네요. 자, 그럼 카다로그에서 익스트루드를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우스를 떼고 그러면 파트 블럭이 만들어지는데, 블럭 파트, 그래서 한 번 더 클릭하게 되면 성냥개비 같은 핸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200에 80, 10 입력을 하고요. 이제 옆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세우는데 보시면 높이가 바닥에서 50이 되겠죠? 자, 두께도 마찬가지로 10입니다. 이제 카다로그에서 익스트루드를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자, 이 부분에 끌고 갑니다. 마우스를 떼고 이제 시프트를 이용해서 스냅을 잡을 겁니다. 여기 이쪽 면을 여기에 맞춰야 되니까 이때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자, 이쪽 핸들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잡은 상태에서 움직이면 스냅이 이렇게 면이 스냅이 됩니다. 이때 마우스를 먼저 떼고 시프트를 떼야만 불량이 없습니다. 시프트는 스냅을 켰다 껐다 하는 거기 때문에 시프트를 먼저 떼버리면 켜져 있던 스냅이 풀립니다. 풀리게 되면 당연히 이 핸들 잡고 있는 부분이 만약에 오른손이 움직이면 치수가 안 맞겠죠. 나와야 될 치수가 안 나오고 이상한 치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불량이 되겠죠. 자, 이쪽 핸들 마우스 왼쪽 버튼 잡고 시프트 버튼 누르고 키보드에 시프트 마우스 떼고 키보드 시프트 떼고 반대도 마찬가지로 자, 아무 시프트를 안 누르면 안 나옵니다. 시프트 누르고 이게 모서리 잡고 마우스 떼고 시프트 떼고 두께를 10으로 주고 자, 높이는 아까 50이었죠? 바닥에서. 근데 여기 40, 이제 10이었으니까 40만 올리면 되는데 이때 요 핸들을 잡고 40을 입력을 해도 되고, 그러지 않고 핸들에 커서를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점으로부터의 거리 편집, 바닥을 찍고 50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옆면을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살을 붙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두께가 12죠. 10으로 해서 만들어도 되고 뭐 순서는 상관이 없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먼저 간단하게 요 벽을 만들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쪽 핸들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잡은 상태에서 시프트를 누릅니다. 그리고 이 모서리 갖다 대고 스냅을 잡죠. 마우스 떼고 시프트 떼고 높이는 아까 같았으니까 이때도 시프트를 눌러서 스냅을 잡고 이때는 마우스 떼고 시프트 떼야 됩니다. 두께를 지정을 하고 자, 이제 저는 얘를 만들 건데 요게 지금 60파이고 깊이가 단차가 지기 전에 얘는 50. 자, 55가 떨어져 있고요. 60, 50, 55. 자, 보면 이제 카다로그에서 실린더를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끌고 요 점에 갖다 놓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트라이볼을 통해서 이렇게 돌리겠다 그러면 이렇게 돌릴 거니까 이쪽 외부 핸들을 이렇게 잡고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90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얘 바라보는 상태로 얘가 붙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돌려놓고 갖다 놓으면 바로 이런 방향으로 붙게 됩니다.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안 맞으니까 잡아서 보시면 요 핸들이 지금 드라이버 우리 좀 걸리적거릴 수가 있는데 이때 일시적으로 요 아이콘을 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하시면 자 이제 60파이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 끌어서 시프트 누른 상태 모서리 잡고 마우스 떼고 시프트 떼고 자 이쪽 거리를 50.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아까 하나가 더 있었죠. 이렇게 여기가 55, 50이니까 5mm가 더 가고 자 크기가 50파이네요. 카다로그에서 실린더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잡은 상태에서 이제 원의 중심에 배치를 하는데 이때 점에다가 이제 해도 되고 이때도 Shift를 누르고 원의 모서리를 잡게 되면 마우스 왼쪽 이제 그리고 마우스를 뗍니다. 그럼 원의 중심에 기본적으로 무조건 배치가 됩니다. 이때도 모서리 잡는데 스냅점에 잡으면 안 돼요. 이 스냅점에는 무조건 그 위치로 이제 점에 스냅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원의 모서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떼고 시프트 떼야 됩니다. 여기에 자 보시면 50 깊이가 5 자 그리고 기본은 만들었고 아까 형상을 도면을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가 있었죠. 그래서 요 끝에 딱 맞춰져 있었는데 이때 쓸 수 있는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은 돌출해서 스케치로 이용하는 방법. 여기에서 씬에서 파트 선택과 새로운 독립적인 파트 생성이 있는데 씬에서 파트 생성은 기존 파트에서 계속 작업을 이어가겠다라는 거고 새로운 독립적인 파트 생성은 이 안에서 다른 파트를 만들어 작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 파트에 작업을 할 거니까 선택해 주면 되고 자 이제 스케치를 요 지점에 배치를 하겠다. 그리고 이 스케치 평면은 언제든지 트라이볼로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돌리실 수도 있고 자, 이 부분은 언제든지 내가 다른 곳을 찍었다 하더라도 거기서 하실 게 아니라 뭐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트라이볼로 스케치 평면을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제가 투영을 하고 투영을 하고 투영을 하죠. 선을 자, 요 끝에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선을 그리고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써서 필요 없다 지우셔도 되고 보조선으로 바꿔도 되고 상태에서 연장을 해주죠. 그리고 확인. 자 보시면 돌출되는 방향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이쪽인데 이쪽으로 가죠. 그러면 반전을 체크를 끄거나 체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돌출 깊이 지정해주고 확인.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안에가 이제 보시면 30파일의 구멍이 있고 관통이 되어 있고 양쪽에 C1만큼의 못다기가 들어가 있죠. 자 이때 카다로그에서 컷 실린더를 이 안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실린더가 있고 컷 실린더라는 게 있는데 이것들은 아예 처음부터 아예 형상을 추가하는 형상 깎는 추가하는 속성 깎는 속성으로 만들어 넣어 놓은 겁니다. 근데 언제든지 여러분이 원하시면 이 피처 옵션 편집에서 형상을
깎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형상을 형상 추가하는 형상으로 속성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대로 이제 필요에 따라 왔다 갔다 바꿔서 작업을 이어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잡아서 끌거나 항상 관통하도록 보시면 정방향 끝 조건을 편집을 이제 파트 관통하여서 돌출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부분 여기에 다시 이 부분을 세워야 되니까 여기도 10이죠. 익스트루드를 쉬프트 눌러서 원의 중심에다가 배치를 하고, 자, 여기서 방향이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니까 핸들을 잡아 끌어도 되겠지만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돌출 방향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여기까지 해서 이때 핸들 잡아서 양방향으로 10만큼, 그리고 얘는 바닥 시프트 눌러서 스냅을 키고 요면 마우스 떼고 시프트 떼고, 그리고 얘는 대략적으로 아니면 얘를 나중에 깎거나 뭐 이게 귀찮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전 적용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보면 여기가 떠 있죠? 그럼 얘를 선택해서 이 핸들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잡은 상태 시프트 누르고 이면 마우스 떼고 시프트 떼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깎여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여기는 모서리 못따기. 여기에 참 못따기, 여기를 먼저 C를 줘야 되겠군요. 아까 C가 1이었죠. 양쪽으로 똑같이 C가 1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양쪽이니까 요 면을 선택을 해서 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양쪽의 크기가 다른데 다르게 좀 편하게 면 잡아서 할 수는 없을까 라고 하시면, 지금 보시면 모서리 이제 면을 찍었는데 여기 보시면 면 선택으로부터 모서리 선택 이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면을 찍어도 얘가 계산을 해서 다 모서리로 분리시켜서 이제 표출을 합니다. 만약 이 옵션을 끄고 면을 찍게 되면 파트의 면 요 하나만 나오죠. 그러면 항상 이 크기를 다 똑같이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크기를 다르게 제어하고 싶다 할 때는 반드시 면 선택으로부터 모서리 선택을 체크를 하고 면을 선택하게 되면 다 모서리로 분리돼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근데 지금은 이걸 하기 위해서 크기를 일정으로 했는데 여기는 보시면 높이 길이가 다르죠. 근데 똑같이 이제 이거 한 번에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때는 길이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길이를 모서리를 딱 찍고, 그러면 언제든지 이때도 Shift 눌러서 스냅을 잡으면 됩니다. 언제든지 됐으면 확인. 이게 얼마인지 굳이 알 필요가 없겠죠? 자, 이제 볼트 자리를 장공으로 좀 만들 건데 보시면 4.5. 자, 이쪽은 7, 16, 그럼 여기도 7이 되겠죠? 요 크기를 잡아야 되겠죠. R7로. 자, 그러면 R7이면 여기는 이제 폭은 14가 되겠죠? 자, 카다로그에서 이제 컷 슬롯을 이용할 겁니다. 여기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끌어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14. 자, 아까 길이가 7, 16, 7이죠.
그러면 보시면 이 길이를 일일이 뭐 계산기로 두드리면 되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7, 16, 7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깊이가 7.4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요 밑에 핸들을 선택해서 7.4 입력을 해주고 하나를 더 해보면 이 안은 4.5네요. 자, 그러면 보시면 요 안을 4.5에 4.5 아니면 곱하기 2로 할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4.5, 16, 4.5 자, 그리고 관통이 됐죠.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위치가 요 끝에서 27, 여기에서 이쪽으로 15가 되겠죠. 27에 15. 그러면 이렇게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여러 개의 인텔리 쉐입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딱딱 선택해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트라이볼을 켜서 자, 트라이볼 위치가 여기인데 저는 여길 기준으로 잡아야 되니까 이때 트라이볼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트라이볼 색깔을 바꿔서 트라이볼만 움직이게끔 해주고 요 방향으로만 움직이게끔 하기 위해서 외부 핸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커서를 트라이볼 중심점에 놓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 여기에 갖다 놓죠. 다 됐으면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트라이볼을 해주는데 이 위치가 27에 15. 자, 요때 점으로부터의 거리 편집 여기 27 이쪽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요면 15. 자, 그 다음에 위치가 40이죠. 쭉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떼고 여기로 링크 복사할 겁니다. 같은 모양이니 같은 크기 간격은 40. 자, 이렇게 해서 볼트 자리를 만들어 주고 자, 여기 하나가 더 있죠. 여기는 여기에서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이쪽에서 이쪽으로 잡았죠. 근데 크기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 선상에 있고 여기에서 12. 자, 그러면 똑같은 크기니까 얘와 마찬가지로 Shift 눌러서 이렇게 두 개를 이제 선택을 해주고 트라이볼을 켜줍니다. 자, 이때 이번에는 아까는 이쪽이었지만 이제는 이쪽이 되는 거죠. 요 선상에서만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해주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트라이볼만 움직이게 해줍니다. 그리고 커서를 트라이볼 중심점에 놓고 자, 딱 여기다 놓죠. 그런 상태에서 복사를 할 거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 줍니다. 여기로 링크 적당한 위치. 자, 이렇게 하는데 아마 여러분은 이 보시면 복사되면서 트라이볼이 안 따라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이유는 자, 설명을 드리죠.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할 거니까 또 링크 복사할 거니까 여기로 링크. 자, 여기에서 트라이볼 리셋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체크가 대부분 안 돼 있으실 수 있는데 이 트라이볼 리셋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그리고 이쪽에서
12